사립대학 법인들이 교수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어 등록금을 빼먹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오늘의 손꼽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과 경북 보화군 등 두 자치단체가 땅을 둘러싼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산 유통이 금지된 부화 직전의 오리알 70만 개를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 맞물며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오늘 새벽에 비가 모두 그쳤지만 울진이나 예천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5에서 20mm가량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동은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대구의 기온이 15도, 봉화는 6도까지 떨어져 오늘 아침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생 등록금을 빼먹는 셈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립대학 법인은 교수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법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대학 측이 대신 낼 수 있고 사학연금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대신 학교 측이 일정 부분을 대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형편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지역 사립대학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29억 4천만 원을 면제받아 16억여 원의 법정 부담금을 법인이 내야 하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영남대는 20억여 원 가운데 11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구 한의대도 8천만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수익 사업이 크게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극히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이 돈을 부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년제 사립대학 법인 154곳 가운데 112개, 무려 73%에 이르는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적 미비와 함께 교육부의 지도 감독의 부족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하는 대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법인 편에 서서 눈 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구미지역 기업들은 4분기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8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83으로 나타나 기준치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업종별로도 기계 금속을 빼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구미상인은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경기 악화 전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30일부터 닷새 동안 열릴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등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 개폐회식이 열릴 대구 스타디움을 비롯한 35개 경기장을 돌며 경기 시설은 물론 주차장과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정비됐는지를 점검합니다. 114개 숙박시설도 마무리 점검을 해서 선수단이 머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 60년 넘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이산 가족들은 요즘 참 견디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산 가족 상봉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가족을 만날 기대에 들떠있던 마음이 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실향민들을 만나봤습니다. 25일 그렇게 기다렸고 기다리다 그만이야. 이렇게 이북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 생각에 한껏 고무됐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딸과 동생, 사촌들을 그리며 정성스레 써놓은 준비물과 메모들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그들의 생사를 확인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상봉 재개 소식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지 않을 거다. 이건 아마 한 달 일작 시작해서 무슨 해결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 기대는 이제 하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실향민들은 가족의 생사조차 알 길 없는 군단의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보고 싶은 건 뭐 말할 수 없죠. 저도 여동생 안 돼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야 뭐고 진짜 꿀떡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현실에. 대구 경북에만 12만 명에 이르는 실향민들이 애타게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봉 행사도 좋지만 생사 확인과 편지 왕래만이라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칙적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당초 다음 달로 예정이던 화상 상봉은 물론 11월 예정인 추가 대명 상봉 역시 불투명해져 실향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 52살 이모 씨 아파트에서 불이 나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아파트는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해 1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공공부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대구 경북민과 기업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의 국민 기업 불편 신고센터를 문을 엽니다. 대구무역회관 9층에 오늘 오후에 문을 여는 감사원 대구 국민 기업 불편 신고센터에는 8명의 직원과 명예 민원 상담관이 근무하면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민원을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기업 관련 민원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해 생기는 기업의 불편사항도 접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서울과 부산센터에서 대구 경북 지역 민원을 담당해서 민원 처리가 어려워 대구센터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봉화 송이축제 때 1,3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송이 채취 체험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축제 기간 중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소량기 가득한 소나무 숲에서 산주들의 안내를 받아 송이 1개를 직접 채취하고 전날 산림조합 공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봉화구는 축제 기간 동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와 오미자, 잡곡류 등 50여 개 품목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보양식으로 먹는다는 부화 직전의 오리알.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이 오리알을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량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의 한 대형 오리 농장입니다. 부화장에 흰 오리알이 쌓여 있습니다. 알을 깨봤더니 부화 직전 상태로 부리와 깃털이 선명합니다. 부화 기간이 28일인 오리알을 18일만 부화시킨 부화 직전 오리알로 동남아시아에서 보양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이 농장주는 부화 직전 오리알 70만 개, 4억 5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전국의 외국인 식자재 도매상에 팔았습니다. 부화 직전의 오리알 한 개의 가격은 620원으로 일반 생오리알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지시킨 알은 판매와 유통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부화기에서 꺼낸 오리알은 유통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높아 저희들이 단속을 시작됐습니다. 해경은 여름에 유통된 오리알이 상점 진열대에서 부화되기도 했다며 다른 외국인 식품 위생 실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의견 수렴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위촉된 제5기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은 모두 25명으로 4기에 비해서 9명이 늘었고 직업도 대학생과 택시기사, 시민단체 회원, 주부, 의사, 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검찰심의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의뢰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비롯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 절차 참여 제도입니다.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내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대구가 91만여 건에 2,114억 원이고 경상북도가 148만여 건에 1,977억 원입니다. 납부일은 이달 말까지인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은 물론 ARS를 이용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의 한가운데 땅의 소유권을 두고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 두 자치단체가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50년 전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토지 기록이 누락돼서 그렇다는데 자세한 사연을 홍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영월군이 봉화군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냈습니다. 영월군 상동읍의 임야 45만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8필지의 해당 토지 소유주는 현재 등기부상 봉화군으로 돼 있습니다. 1963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당시 봉화 춘향 땅의 일부가 영월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땅들이 통째로 누락된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그 판례에 따르면은 새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소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마치고 정식 군유지로 땅을 관리해온 봉화군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 검토 결과 영월군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년 이상 동안 관리하면서 그렇게 뭐냐면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달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당혹스럽고 그랬죠. 어떻게 소유권을 갖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방법을 갖다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계선을 맞댄 영월과 봉화는 외시버선길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짜투리 임야의 소유권 다툼이 이웃한 두 지자체의 오랜 협력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 더 생깁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중구에서 운영하는 대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만 있었지만 오늘 굿네이버스 대구본부가 운영하는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송현동에 문을 열어 2개로 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남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맡고 기존에 있던 대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중구와 동구, 서구와 북구, 수성구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577-1391번에서 받아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와 피해 어린이 보호, 상담과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7월에 문을 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설명회가 오늘 성서공단에 있는 신기술산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전문가들이 나와 코넥스 시장에 관한 설명을 하고 등록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최대 축산박람회인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5개 생산자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10개 나라에서 236개 업체가 850개 부스로 참여합니다. 친환경 축산과 국가 식량 산업으로서의 축산업을 목표로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각종 사양 정보와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새벽에 비가 모두 그쳤지만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륙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낮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은 일교차가 작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의 낮 기온도 25도 예상되고 안동의 현재 기온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당분간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